정형, 동주 형,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주겠어요? 동주 형, 무슨 부탁인데 그래요? 제가 졸업 작품으로 준비하던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정형이 보관해 주었으면 해서요. 제가요? 그간 공들였던 이 작품들을 제게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물론 힘든 부탁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정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의 검은 검열이 극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 한글로 쓰인 한 권의 시집이 있었다. 그 시집을 받은 이의 이름은 정병욱. 윤동주는 그를 정형이라 불렀다. 5살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막역했던 두 사람. 윤동주의 원고를 세상에 내놓은 이가 바로 정병욱이다. 그 우정도 대단하고 또 우정과 같이 병행했던 그 윤동주 시인과 또 거기에 크게 호응했던 그 정병욱 교수의 민족에 또한 대단히 뜨거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욱과 윤동주의 우정. 그것은 윤동주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시를 우리 곁에 오게 했다. 섬진강의 물길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 망덕포구. 경상도와 전라도를 사이에 둔 이곳 섬진강 하구를 사람들은 섬호라 불렀다. 바로 이곳에 윤동주와 인연이 깊은 집 한 채가 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41호. 1925년대에 지어졌다는 일본식의 목조 건물이다. 현재는 정병욱의 외조카 탁춘식 씨가 관리하고 있는 이 건물의 원소유는 국문학자였던 정병욱 교수의 집안. 당시에는 조조장을 겸한 살림집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우리 조부님하고 원가족들은 강 건너 하동 쪽에 살고, 거기서 뭐 3km 가면 있어요. 우리가 생가가. 그 조부님이랑 우리 사촌들 전부 다 삼촌들 거기 살고, 여기는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 부친하고 모친하고 일꾼들만 살았던 거예요. 하동이 고향인 정병욱의 가족에게 광양은 또 다른 삶의 터전이었다. 바로 이곳에 윤동주의 유일한 자필 시집이 보관되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윤동주의 서시부터 베레남 밤까지의 그 19편의 시가 숨긴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루 밑에 널장을 뚫고 항아리에다가 숨긴 걸 봐서 이 원고도 상당히 귀중한 걸로 생각해서 여기에 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와 정병욱.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41년 정병욱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학생 그 문해란에 그 뻐꾸기의 전설이라는 1학년 학생의 그 콘트가 나오니까 어느 국문학 선생님과 강의실에 와가지고 정병욱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 너 오늘 조선일보 걸 봤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윤동주가 찾아와가지고 정병욱이 너 작품을 읽었다. 그러면서 둘이가 이제 처음으로 만났대요. 현재 윤동주 기념관이 된 핀스놀은 원래 연희 전문 기숙사로 이용되었던 곳.
윤동주와 정병욱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기숙사를 나와 종로 노상동 9번지에 하숙을 할 때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 하숙을 서울의 서대문 그 누상동하고 어디에서 두 번을 옮겨 다니면서 2년 동안 같이 하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윤동주의 산책길이 있죠. 거기에 이제 둘이가 같이 가고, 그래서 서점도 같이 가고, 책도 그래서 둘이가 비슷한 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참외록 등 현재 남아있는 윤동주의 대표작 대부분이 서울 인왕산자락 두 사람이 머물던 하숙방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진다. 동주는 시를 함부로 써서 원고지 위에서 고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즉,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주일, 몇 달 동안을 마음속에서 고민하다가 한 번 종이 위에 옮기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완성된 시를 다만 원고지에 옮겨 적는 날이라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수긍이 가는 일이다. 학번으로도 2년 선배에 정병욱보다 무려 5살이 많았던 윤동주. 하지만 윤동주는 정병욱을 정형이라 칭하며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병욱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리라. 그 마음은 정병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0년도에 나온 수필집인데 제일 첫머리가 윤동주에 대한 글들을 대여섯 편 모아놓은 것이고, 그거 중에는 이제 나의 아호 배경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배경이 흰 그림자라는 말인데 시에 나오는 구절이고, 흰 그림자라는 시가 초간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 동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자기 호에도 담았고, 그렇게 한 글 내역을 글에다가 실은 것입니다. 1941년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윤동주는 평소 써두었던 19편의 시를 자필로 정리한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인다. 그가 손수 제본에 완성한 원고는 총 3권. 그리고 시집의 서문을 시로 적는다. 바로 서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그중 한 권에 정병욱 형 앞에 윤동주 정이라고 쓴다. 6필로 만든 단 3권의 시집 가운데 하나를 아끼는 동생에게 준 것이다. 다른 한 권은 연희전문 문과 교수였던
이양하 선생에게 전한다. 그러나 이 시고를 받아보신 이양하 선생께서는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하였다 한다.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원의 검열에 통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신변의 위험이 따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선생의 충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 시집 출간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42년) 결국 윤동주는 남은 한 권의 책을 들고 유학길에 오른다. 얼마 후 정병욱 역시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학병으로 징발을 당한 것이다. 더 이상 원고를 지킬 수 없게 된 정병욱은 자신의 책과 노트 그리고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고향으로 향한다. 어머니, 이 원고는 일본인에게 들키지 말고 제발 잘 관수해 주세요. 여우가 이게 뭐냐? 동주가 죽고 나도 못 오면 연희 전문으로 원고를 찾아 들고 가 선생님들과 상의하면 시집을 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들에게 원고를 받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한 어머니. 정병욱의 어머니는 원고를 명주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싼 후 광양의 주조장 마룻바닥을 뜯어 그 안 깊숙이에 보관한다.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그중 한 권에 정병욱 형앞에 윤동주 정이라고 쓴다. 육필로 만든 단 세 권의 시집 가운데 하나를 아끼는 동생에게 준 것이다. 다른 한 권은 연희전문 문과 교수였던 이양하 선생에게 전한다. 그러나 이 시고를 받아보신 이양하 선생께서는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하였다 한다.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원의 검열에 통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신변의 위험이 따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선생의 충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 정형, 동주 형,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주겠어요? 동주 형, 무슨 부탁인데 그래요? 제가 졸업작품으로 준비하던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정형이 보관해 주었으면 해서요. 제가요? 그간 공들였던 이 작품들을 제게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물론 힘든 부탁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정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의 검문 검열이 극에 달했던 일제 강점기 말, 한글로 쓰인 한 권의 시집이 있었다. 그 시집을 받은 이의 이름은 정병욱. 윤동주는 그를 정형이라 불렀다.
5살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막역했던 두 사람. 윤동주의 원고를 세상에 내놓은 이가 바로 정병욱이다. 그 우정도 대단하고 또 우정과 같이 병행했던 그 윤동주 시인과 또 거기에 크게 호응했던 그 정병욱 교수의 민족에 또한 대단히 뜨거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욱과 윤동주의 우정. 그것은 윤동주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시를 우리 곁에 오게 했다. 섬진강의 물길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 망덕포구. 경상도와 전라도를 1학년 학생의 그 콘트가 나오니까 어느 국문학 선생님과 강의실에 와가지고 정병욱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 너 오늘 조선일보 걸 봤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윤동주가 찾아와가지고 정병욱이 너 작품을 읽었다. 그러면서 둘이가 이제 처음으로 만났대요. 현재 윤동주 기념관이 된 핀스놀은 원래 연희 전문 기숙사로 이용되었던 곳. 윤동주와 정병욱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기숙사를 나와 종로 노상동 9번지에 하숙을 할 때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 하숙을 서울의 서대문 그 누상동하고 어디에서 두 번을 옮겨 다니면서 2년 동안 같이 하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윤동주의 산책길이 있죠. 거기에 이제 둘이가 같이 가고 그래서 서점도 같이 가고 책도 그래서 둘이가 비슷한 책이 만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참외록 등 현재 남아있는 윤동주의 대표작 대부분이 서울 인왕산자락 두 사람이 머물던 하숙방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진다. 동주는 시를 함부로 써서 원고지 위에서 고치는 일이 별로 없었다. 즉,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주일, 몇 달 동안을 마음속에서 고민하다가 한 번 종이 위에 옮기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완성된 시를 다만 원고지에 옮겨 적는 날이라고 생각할 때에야 비로소 그 사이에 둔 이곳 섬진강 하구를 사람들은 섬호라 불렀다. 바로 이곳에 윤동주와 인연이 깊은 집 한 채가 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341호 1925년대에 지어졌다는 일본식의 목조 건물이다. 현재는 정병욱의 외조카 탁춘식 씨가 관리하고 있는 이 건물의 원소유는 국문학자였던 정병욱 교수의 집안. 당시에는 조조장을 겸한 살림집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우리 조부님하고 원가족들은 강 건너 하동 쪽에 살고 거기서 뭐 3km 가면 있어요. 우리가 생가가. 그 조부님이랑 우리 사촌들 전부 다 삼촌들 거기 살고 여기는 양조장을 하기 위해서 부친하고 모친하고 일꾼들만 살았던 거예요. 하동이 고향인 정병욱의 가족에게 광양은 또 다른 삶의 터전이었다. 바로 이곳에 윤동주의 유일한 자필 시집이 보관되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윤동주의 서시부터 베레남 밤까지의 그 19편의 시가 숨긴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루 밑에 널장을 뚫고 항아리에다가 숨긴 걸 봐서 이 원고도 상당히 귀중한 걸로 생각해서 여기에 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동주와 정병욱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941년 정병욱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학생 그 문해란에 그 뻐꾸기의 전설이 주공이 가는 일이다. 학번으로도 2년 선배에 정병욱보다 무려 5살이 많았던 윤동주. 하지만 윤동주는 정병욱을 정형이라 칭하며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병욱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리라. 그 마음은 정병욱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0년도에 나온 수필집인데 제일 첫머리가 윤동주에 대한 글들을 대여섯 편 모아놓은 것이고 그거 중에는 이제 나의 아호 배경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배경이 흰 그림자라는 말인데 시에 나오는 구절이고 흰 그림자라는 시가 초간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 동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자기 호에도 담았고 그렇게 한 글 내역을 글에다가 실은 것입니다. 1941년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윤동주는 평소 써두었던 19편의 시를 자필로 정리한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인다. 그가 손수 제본에 완성한 원고는 총 3권. 그리고 시집의 서문을 시로 적는다. 바로 서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적